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만우절의 유래와 지금은 전설이 되어버린 만우절 소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해마다 4월 1일이 되면 세상 모든 사람이 바보가 됩니다. 가벼운 농담조에 거짓말이나 장난을 쳐도 유쾌하게 넘어갈 수 있는 특권을 가진 날입니다. 말 그대로 만인이 바보가 되는 날이니까요. 그래서 에이프릴 풀스데이 혹은 올 풀스데이라고도 합니다. 만우절의 유래는 여러 가지 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4월 1일에 처형되어 기원이 되었다는 설부터 노아 대홍수 때에 노아가 물이 빠져서 육지가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비둘기를 날려보낸 날이 4월 1일이었다 하는 설입니다. 어리석게 물이 다 빠지기도 전에 비둘기를 너무 빨리 날려보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한 설은 따로 있습니다. 바로 중세시대 유럽에서 시작되었다는 설입니다. 16세기 무렵의 유럽에서는 새해, 그러니까 1년의 시작이 부활절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부활절의 날짜가 3월 25일부터 4월 20일까지 해마다 달라져서 혼돈이 잦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중 프랑스의 국왕 샤를 9세가 그레고리력, 즉 현재의 양력을 수용하면서 1564년 1월 1일을 새해로 선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통신도 없고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였으며 정보 확산 또한 느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더 많았고 알았어도 이를 무시하는 사람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반발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4월 1일을 거짓 새해라며 경축하는 사람들이 생겨났다고 하는데요. 샤를 9세는 이에 분개하여 거짓 새해를 경축하는 사람들을 마구잡이로 체포하고 처형했다고 합니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잡아들여서 어린아이들까지 희생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를 잊지 않고 항의하는 뜻으로 매년 4월 1일을 몰래 기념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급격한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는 사람들 중에는 1월 1일을 새해로 맞이하는 사람들을 변절자 취급하며 4월 1일 거짓 새해 축하 파티에 그들을 초대합니다. 그러곤 바람을 맞히거나 가짜 새해 선물 등으로 놀리는 사례가 발생하며 만우절이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만우절 장난은 정오 이전에만 행해지며 이후에는 장난임을 알려야 한다는 규칙을 적용하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고려시대에도 만우절과 비슷한 날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첫눈 오는 날이라고 합니다. 이 첫눈 오는 날에는 사람들이 서로를 속이고 장난을 치는 풍습이 있었으며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까지 이어졌다고 합니다. 조선시대에는 신하들이 왕에게 가벼운 거짓말을 하거나 장난을 쳐도 용서받는 날이었다고 합니다. 한 예로 1418년 세종 1년에 상왕으로 있던 태종이 자신의 형이자 노상왕이었던 정종에게 첫눈을 보내 장난을 친 적이 있다고 하는데요. 서양의 만우절과는 달리 우리 선조들의 이 풍습은 첫눈이 내리는 날이라서 매년 날짜가 달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젠 만우절에 일어난 역대급 거짓말과 만우절 소동에는 무엇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첫 번째, 1857년 4월 1일 영국의 런던탑에서 사자를 씻기는 행사가 열린다는 내용의 기사는 만우절 장난의 대표적인 예 중 하나입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이 이 소식을 진실로 받아들였고 실제로 런던탑을 방문하여 이 행사를 기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행사를 보여준다는 가짜 티켓이 배부되는 소동도 벌어졌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사람들이 언론의 보도를 얼마나 신뢰했는지 그리고 만우절 장난이 어떻게 대중의 관심을 끌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받습니다. 이러한 만우절 장난은 단순히 사람들을 웃기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때로는 예상치 못한 결과를 초래하기도 합니다. 런던탑에서 사자를 씻기는 행사에 관한 기사는 당시 사람들에게 큰 화제가 되었으며 만우절 장난의 역사적인 사례 중 하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1950년대부터 시작된 영국의 국영방송국인 BBC의 만우절 방송이 있습니다. 1953년 처음 방영되어 지금까지 BBC 간판 탐사보도 프로그램인 파노라마 방송에서는 1957년 4월 1일 스위스에서 이상기온으로 나무에서 스파게티가 열려라는 제목의 다큐멘터리가 실제 방영이 되었습니다. 이날 방영부는 유난히 따뜻한 겨울 날씨로 스파게티가 열려 스위스의 농장에서 스파게티를 수확하는 이야기가 전파를 탔습니다. 이 방송이 나간 뒤 수많은 시청자에게 스파게티를 직접 키우는 방법에 대한 궁금증이 폭발하며 방송국으로 문의가 쇄도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만우절 장난으로는 최악의 뉴스오보 중 하나로 여겨지는 뉴스오보 소동이 있습니다. 2003년 마이크로소프트 빌 게이츠 회장 피살에 대한 사망설입니다. 2003년 4월 4일
한국의 방송사 MBC는 빌 게이츠가 피살되었다는 내용을 뉴스로 방송했습니다. MBC는 이날 오전 9시 37분경 CNN을 인용해 빌 게이츠 회장이 한 행사장에 참석했다가 총알 2발을 맞고 인근 병원으로 실려갔으나 사망했다는 내용을 CNN이 보도했다. 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당시 해당 보도를 많은 매체가 받았었고 이 뉴스 오보로 인해 큰 논란을 일으켰으며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는 한 네티즌이 4월 1일에 CNN과 똑같은 모방 사이트를 만들어 빌 게이츠가 암살되었다고 보도한 가짜뉴스 내용을 사이트에 올린 것입니다. MBC가 CNN.com이란 문구가 찍힌 팩스를 받은 뒤 기사화했는데 이 팩스에 속은 것이었습니다. MBC는 불과 16분 뒤인 9시 53분 빌 게이츠 회장 사망설 사실무근이란 자막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오보를 전한 MBC 방송사는 이 일로 사과방송까지 하며 오명을 남겼습니다. 이 사건 이후 정확한 사실 확인의 중요성과 언론의 책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은 언론이 정보를 전달할 때 반드시 사실 확인을 거쳐야 한다는 중요한 교훈을 남겼습니다. 이 외에도 2008년 BBC에서 보도한 특별 다큐멘터리에서는 남극에 서식하는 펭귄이 진화의 결과로 날 수 있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재미있는 방송을 내보내는 만우절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4월 1일 거짓말처럼 우리 곁을 떠나간 홍콩의 전설적인 배우 장국영 형님의 사망 소식은 만우절의 거짓말인 줄 알았으나 사실로 확인되어 너무나 안타까웠습니다. 그리고 해마다 만우절쯤에는 경찰서와 소방서에 유난히 장난 전화가 많이 온다는 뉴스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습니다. 이에 한국 정부는 만우절 장난 전화를 범죄 행위로 규정하고 2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가 심하거나 상습적으로 허위 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고 합니다. 거짓말은 인류의 선조들에게는 살아남기 위한 절박한 선택이었다고 합니다. 인류가 거짓말을 하며 지적 진화를 이뤘다는 가설도 있답니다. 만우절에는 재미있고 웃어넘길 만한 장난을 주고받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불편을 끼칠 수 있는 거짓말은 피하는 것이 좋겠죠. 만우절에도 서로를 존중하는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